리서치 뭐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사실 뭐 저희 비포렉스 소개 자체는 제가 뭐 크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중요하게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좀 있었어요. 결국은 저희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비포렉스 코리아를 담당하게 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기존의 증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래소에서 뭐 참여하시는 플레이어들도 많고 연결된 리얼월드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들이 많이 연계돼 있고 각자의 역할이 법으로 되게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일단 좋은 거래소란 무엇일까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됐었는데요.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큰을 사시고 싶을 때 사고 파시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리퀴디티라고 하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은 거래소의 볼륨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부분 뭐 블록체인 선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토큰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토큰 가격이 뭐 유지가 되거나 또는 올라야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프로젝트들이 올라와서 토큰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당연히 IT 베이스 거래소다 보니까 안전성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고, 그거에 더해서 UI나 UX 관점에서 유저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게 좋은 거래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들에서 결국 역할을 하시는 분은 사실 뭐 거래소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안전하게 개발해놔야 되고 UI 잘 만들고 하는 거 이외에 결국은 유저분들하고 프로젝트 분들이 거래소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위쪽에 사실 유동성이나 수익성 같은 부분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저희 거래소로 와주셔야 되고, 그 프로젝트 토큰을 구매하시기 위해서 유저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결국은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라서 성장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는 프로젝트 분들한테 뭔가 권력을 가지게 되거나 하는 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도 안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평행 생각을 해봤어요. 거래소의 역할이나 거래소가 현재 무슨 일들을 하고 있나 생각해봤더니, 보통 코스닥 같은 기존 거래소의 경우에도 IT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돈을 넣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도 또 하나의 되게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과 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허들을 어느 정도에 놓느냐가, 기존의 IPO나 코스닥이나 KRX 상장할 때는 상장 심사가 좀 빡빡하잖아요. 그 이유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크립토월드에는 사실 그 엄격한 심사 규제 같은 게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허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생태계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지,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저희 거래소의 역할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세계 각 나라에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거래소는 우리는 투자 심사협처럼 좋은 프로젝트들을 고르면 고객들이 돈을 버시면 우리도 돈을 벌고, 고객들이 돈을 잃으시면 우리도 돈을 잃는 거다. 기존의 VC 시장에서 투자 자문이나 투자 심사협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냥 마켓일 뿐이고 인프라를 제공해 드릴 뿐이다. 판단은 시장에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무 프로젝트들이나 일단은 리스팅되게 하는 게 목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래소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원활하게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생태계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금 조달 측면에 코스를 조금 맞춰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사실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다단계나 피라미드나 통지상기 같은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거래소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해주면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지만 뭔가 그 플랫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와중에 비포렉스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양쪽 가치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항상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거래소가 될 거냐, 어떻게 해서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가장 유연하게 적당한 상태의 허들을 유지할 것이냐를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지난 2년 가까이 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가치는 제일 윗줄이었거든요. 오픈, 트랜스페런트, 패스트였어요.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고
열려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가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팀이 보안면에서도 탄탄하게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래쪽에 두 가지였는데, 거래소에 대한 신뢰나 기존 시장에 있어서 점들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린 예민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거래소들은 상장 피를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해오기도 했었고, 기술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또 상장 심사 자체가 권력이 되다 보니 기존의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라는 분들은 이제 짠 붙어서 프로젝트에게 헐값으로 토큰을 취득하시고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뻥튀기를 좀 해드시고 하는 시장이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있는 이노베이티브는 미래를 보는 이노베이티브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법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다양한 플레이들을 했던 것 중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거래소로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게 컴플라이언스나 법적인 측면에서 뿐이 아니더라도 신뢰를 쌓아야겠다. 빅4렉스에 가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프로젝트들이고 어떤 유저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가 저희의 정체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기존 시장에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좀 혁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프로젝트 분들이 단순히 고객이 아니고 유저분들도 저희의 고객이 아니고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의 다운표까지 하나 쳐놨는데요. 그런 저희의 의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밑에 있는 플렉서블하고 프리페어드라는 거는 크립토 환경이 사실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막말로 내년에 좀 KRX 있듯이 코스닥 있듯이 전용 거래소를 하나 만들겠다 하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거래소로서 역할을 하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뭔가 버티컬하게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거나 단순히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소는 이런 유저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 곳이구나, 뭔가 좀 유니크한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허들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있어서도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예로 지금 환경에서 저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거기에서 제가 2019년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사실 가장 위에 있는 게 좀 핵심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크립토 월드에 있는 토큰들이나 기존의 ICO를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분들이 현실 생활에 들어오는 서비스를 많이 내놓으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피로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기존의 리얼 에셋 시장과의 접점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소개해 주실 엑스탑이라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만드시는 프로젝트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기업의 주식을 시큐리티를 토큰화해서 이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 크립토 거래소와 그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이제 실물 자산, 기존 리얼월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시장과 접점을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와 기존 주식 시장에 뭔가 융합이 다가오는 때를 대비해서 먼저 이런 걸 선정하고 있자라는 의미로 저는 약간 좀 통합의 앞장서는 거래소가 되고 싶어요. 2019년에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저거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토큰이나 코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팔아서 피앗 법정화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대부분 기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토큰들이 예를 들면 교통카드 찍으실 때 서울시에서 토큰 같은 걸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학원에 다니는데 토큰을 결제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결제 서비스들이 좀 빨리 나와야 기존의 이용자들이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기술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그렇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저의 화두는 그 프로젝트 분들 중에 실생활의 결제를 바로바로 연동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분들을 저희는 좀 인큐베이팅도 하고 도와드리고 같이 손잡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목표는 그렇게 두 개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저희가 한국을 시장으로 좀 글로벌 거리두기가 되고자 좋은 프로젝트들을 나라별로 확보하고 유저분들을 모시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예를 들면 사실 요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도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두바이 이런 데 분들도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훌륭한 참신한 프로젝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을 모셔오면서 유저분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로 좀 안정적인 유저분들 수를 확보해 나가자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한국에서는 이건 좀 세부적인 말씀인데 아이오라는 플랫폼이 막 이렇게 뜨기 시작하다가 간편구매라는 걸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간편구매는 사실상 업체가 ICO 것을 KYC가 완료된 거래소에서 대신 이제 동일한 가격에 팔아주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대놓고 간편구매를 막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홈쇼핑처럼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사세요. 이제 토큰을 파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저희만의 허들이나 심사 기준이나 그런 위치를 어디 잡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저 이즈바이 서비스를 구현해서 1월 중에는 유저도 1월 중에는 좀 공식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워낙 이제 프로젝트 분들도 많으신데 기존의 정부의 입장이나 시선도 좀 있지 않았고 다양한 좀 부정적인 프로젝트 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투자할 만한 곳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좋은 곳인지 고르시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펀딩을 받고 싶어도 ICO가 좀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IPO 내지는 초기 시드 투자를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웠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게 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 뭔가 공정하게 좀 정말 좋은 추천할 만한 프로젝트 분들을 모아서 간편 구매를 진행할 수 있으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뢰를 받고 프로젝트 분들 입장에서도 펀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고 이제 유저분들 입장에서도 투자해야 될 좋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걸러서 추천해드리는 역할을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편 구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베이스가 싱가포르이기도 하고 중화권 유저들이 기존에 많았었기 때문에 한국 홈페이지가 뭐 예쁘거나 홈플러가 되게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 스타벅스 앱 같은 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앱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본사나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자 이랬던 게 아니라 한국에 워낙 유저들이 많으니까 앱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고 점점 글로벌화가 됐다고 해요. 저희 좀 과제 중에 하나가 아직 모바일 앱 서비스가 없던 거였는데 그냥 저희 한국 법인에서 일단 최대한 빠르게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앱이 있는 게 좀 접근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좀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요 두 가지 정도를 2019년 초창기에 바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저희 뷰포렉스의 처음 역사나 히스토리나 스테이터스 저희의 고민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면서 거래소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싶은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고 또 같이 좀 함께 가지고 싶은 프로젝트 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 대표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 있을 텐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파트너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엑스타